안녕하세요. AX 포럼 진행을 맡고 있는 문시아입니다. 오늘은 초기 10년간 소프트웨어 산업 실무계에서 수많은 SI 프로젝트를 수행했었고, 그 후 20년간은 소프트웨어 공학진흥화와 노코드 플랫폼 연구에 매진해 오신 닥터 메이플님을 모시고 이미 이 시대의 대세가 된 노코드 신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에 대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해오신 전문가분들과 새롭게 이 산업계로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세미나는 노코드 솔루션 스마트 메이커를 사용하고 있거나 체험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복잡한 업무 처리 로직을 담고 있는 비즈니스용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세미나 후 노코드 기술 세미나라는 동영상이라도 우선 시청하시면 노코드 신기술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박사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발 방법론을 매우 중요시하던데요. 방법론이란 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나요?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대한 선박이나 빌딩을 짓는 조선업, 건설업이나 우주항공산업과 같이 매번 균질하지 않는 물건들, 그것도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형 사업에서는 방법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유형의 대표적 사업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 실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난해한 기술이 적용되며 반드시 지정된 기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수행해야 할 수많은 선행과업 및 후행과업들로 구성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법론은 작업 도구와 수행 주체, 프로세스, 방법 및 절차, 산출물 규격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표준화하여 산출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팀원들 간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실무 현장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매우 중요시해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방법론의 구조와 절차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방법론은 그 프로젝트에 적용될 도구와 기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큰 빌딩 하나를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도구가 삽과 곡괭이, 손수레를 활용한 수작업 방식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활용한 기계화된 방식은 그 수행 방법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산업계에는 다양한 개발 방법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과 같이 도구 자체가 배우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까다로우며 작업 속도도 너무 느리고 오류 발생까지 빈발하며 모든 것을 사람이 일일이 구현해둬야 하는 코딩이란 말 그대로 수작업 방식이었죠. 그에 따라 방법론도 이런 코딩 작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하고 보완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작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 자체를 만드는 시간이나 노력 투자보다도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는 곳에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 그동안 적용해온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점점 복잡해지고 방대해지면서 개발 공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방법론이라는 게 필요했고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그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폭포수 모델이란 방법론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 방법론이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면서 고객 요구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작은 스프린트 단위로 나누어 개발과 피드백 및 개선 작업을 반복하는 애자일 방법론이 출현, 이 시장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대중적인 웹 서비스 요구가 폭증하면서 개발자들과 운영자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을 통합하는 데브옵스라는 방법론이 다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방법론 모두가 매우 난해하고 생산성도 낮고
산출물의 양과 품질이 작업자 개인의 적성이나 자질에 크게 좌우되는 낡은 코딩이란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사님, 이들 전통 방법론들의 구체적인 한계점을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도의 업무 지식과 다양한 IT 분야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란 과업의 특성상 업무를 설계자 직군과 개발자 직군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설계하는 작업은 해당 업무 지식이 거의 없는 기술자들을 위해 업무 내용 자체가 아닌 모든 것을 컴퓨팅 장치가 동작될 기준으로 산출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딩은 생산성이 매우 낮은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을 다수 개발자가 분담, 장기간 수평적 분업 형태로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직무를 나누고 분담하다 보니 여러 개 부서가 필요했고 생산성이 낮아 다수가 분담함에 따라 몇 명의 개발자 위에 관리자가 있고 또 그 상위의 관리자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목적 사업의 필수 요소가 아닌 문서 만들기, 회의하고 조정 및 통제하는 작업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최종으로 만들 앱 제품의 기능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는 건도 수행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개발 비용도 엄청 크게 소요되었던 것이 코딩 기술과 전통 방법론의 현주소이었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우리가 학습하려는 SPI 방법론은 앞서 설명하신 방법론들과 근본적인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모든 방법론은 너무 당연히 코딩이란 기술과 도구 사용을 전제로 고안됐다면 SPI 방법론은 이것을 완전히 버렸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단 한 줄 코딩 작업 없이도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만들 수 있는 노코드 플랫폼과 노코딩 신기술 채택을 전제로 만들어진 방법론입니다. 물론 이미 코딩 기술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게 가능해? 라고 의문을 품는 분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최신 AI 기반의 노코드 솔루션인 스마트 메이커로 두세 개 프로젝트 정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런 의문은 갖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실무형 프로젝트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스마트 메이커를 일주일 정도만 학습해보면 전통적인 프로그램 랭귀지와 똑같이 구현 대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UI, UX 표현 자유도까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C++처럼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마음먹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전제로 이 세미나를 들어야 말씀드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SPI 방법론이 전통 방법론과 다른 차이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코드 기술이라고 하면 코딩 작업만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딩 작업이 필요 없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의 1 이하로, 비용은 10분의 1 이하로 대폭 감축되게 됩니다. 개발 원가가 이렇게 싸진 만큼 공급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어서 수주 경쟁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거리들을 확보할 수도 있고 회사의 매출과 수익을 파격적으로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앱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와 제작을 담당할 사람들의 역량과 필요한 인원수, 그리고 그들의 일하는 방법과 절차 등 방법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변혁이 일어나겠군요. 노코드 솔루션 스마트 메이커를 기반으로 하는 SPI 방법론은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모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최신 AI 기술에 맡기고 결국 인간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역할만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코드 솔루션을 채택하고도 이전 방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커다란 실행착오나 예상 못한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SPI 방법론에서는 사람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같은 기획만 해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해당 앱 제품의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서버 측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프로그램까지 완전히 자동 제작해줍니다. 특히 프론트엔드는 보안성이 매우 높고 실행 속도까지 빠른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환경 모바일 앱은 물론 윈도우용 PC 프로그램까지 단번에 구현해줍니다. 물론 웹브라우저에서 운영 가능한 웹앱 프로그램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노코드 솔루션 스마트 메이커의 구성과 기능을 제대로 학습한 후에 오늘 세미나에서 설명드릴 SPI 방법론까지 제대로 습득하게 되면 머지않아 소프트웨어 분야에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사님, 이제 SPI 방법론의 개요,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구체적인 순서와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SPI 방법론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크게 3개 단계에 거쳐 모두 14가지의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프로세스, 즉 업무 흐름을 디자인하는 작업 단계이고, 두 번째는 액티비티, 즉 업무 활동을 구현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 단계는 프로덕트, 즉 앱 제품을 완성하는 작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나누면 불과 3가지 작업 단계로 심플하군요. 우선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맨 먼저 수행할 과업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 즉 해당 프로그램의 메뉴를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앱 프로그램 전반에 거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다시 말해서 기준 정보를 관리할 프로그램 화면을 설계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네 번째 과업은 제1차 업무 활동을 설계하는 작업인데, 이 과업은 이 앱 제품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 및 관리하는 폼 화면들을 일괄해서 모두 디자인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디자인한 업무 활동 처리용 폼들을 활용해서 이 앱 제품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설계하고 생성하는 업무입니다. 이때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이 자동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과업은 제2차 업무 활동을 설계하는 작업인데, 앞서 자동 생성된 DB 테이블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조회 유형의 폼을 생성하는 과업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과업은 앞서 구현해 놓은 기준 정보 폼, 입력 유형 폼, 조회 유형 폼들을 모두 메뉴 형태로 묶고 보면서 누락된 폼이라 보완할 기능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보충 작업하는 프로세스 리뷰 및 보완하는 과업입니다. 이상 7가지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1단계 과업인 프로세스 디자인 작업은 완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2단계 액티비티 구현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앞서 구현해 놓은 산출물을 바탕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과업은 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각 폼별로 구성된 객체, 즉 아톰들의 실행 순서와 처리 조건 등을 구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홉 번째 업무는 각 폼별로 섬세한 업무 처리 로직이나 거래 처리 규칙을 구현하거나 프로그램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폼별 처리 로직 및 제어 기능 구현 과업입니다. 이상 두 가지 과업으로 제2단계 작업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SPI 방법론으로 앱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이 작업이 끝나면 프로그램 구현 실무 작업은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프로덕트를 완성하는 단계로 10번째 사용자 가이드, 즉 매뉴얼 작성과 내구 테스트 과업이 있고, 그 다음 11번째로 이렇게 제작된 앱 제품을 배포해서 고객의 리뷰와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앱 제품을 패킹 및 설치해서 배포하는 업무가 12번째 과업이고, 13번째는 제작한 프로그램 소스 및 기술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과업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일단 해당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그 고객사는 사후 지원 체제로 전환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마지막 14번째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예전 방법론들은 프로젝트 초기에 데이터베이스부터 설계함에 따라 그 작업 자체도 매우 어렵고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예전 방법론은 개발 대상 업무가 대략적으로 파악된 초기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라는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부터 하는 것이죠. 물론 코딩이란 기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처리되며 또 처리할 세부 조건이나 처리 기능을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전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추상적 RDB 원리에만 충실해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DB 테이블과 무수히 많은 DB 필드까지 구상해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데이터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되고 그 데이터를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지 등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DB 테이블이 분절화되고 DB 테이블 간 조인이나 유니온 같은 연계 처리가 너무 많아지고 지리문도 매우 복잡해져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며 트래픽도 엄청나게 늘어나 처리 속도까지 크게 느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 코딩 작업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으며 사업자 최산성과 사업 회전율까지 크게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박사님, SPI 방법론에서는 결국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 역할만 맡게 된다 했는데 사람이 수행할 역할 대부분이 폼을 디자인하는 작업이던데 왜 그런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을 간파한 예리한 관찰력이십니다. SPI 방법론에서는 앞서 지적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폼 기반의 분석 및 설계 작업과 구현 기술을 창안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실무 현장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일 처리가 문서라는 매개체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서 형태는 종이에서 전자문서, 웹페이지 혹은 앱 화면 문서 등 변화되고 있지만 처리할 일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각각의 다른 폼 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폼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업무를 처리할 내용과 모든 정보는 물론 처리 절차, 담당자 역할, 처리 시한, 처리 조건 및 처리 결과까지 함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해당 업종이나 업무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오류 발생이나 부정행위의 예방 대책까지 내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SPI 방법론에서는 폼을 앱 프로그램 설계의 원천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기술에서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AI에게 최종 산출물이 무엇인지 명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던데 SPI 방법론에서 폼은 스마트 메이커에게 제작할 앱 제품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는 것과 같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매우 복잡한 업무 절차와 처리 방법 및 비즈니스 조건과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실무용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을 텍스트나 순수한 언어만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죠. 그래서 스마트 메이커에게 자신이 만들 어플리케이션 최종 아웃풋 이미지를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폼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와 요소가 망라되어 있고 폼 문서는 누구나 알고 사용하고 있고 또 실무 현장이라면 어디서나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폼 기반으로 DB를 설계하면 실무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원천과 그것이 활용되는 패턴을 DB 테이블 설계에 정확히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리문 생성도 최적화되고 조인이나 유니온 등과 최소화되고 복잡한 쿼리도 최적화되며 트래픽과 처리 속도 측면에서도 커다란 혜택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SPI 방법론에서는 사람이 폼만 디자인해주면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관련 모든 작업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장시간에 거쳐서 정말 열강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시청하는 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최신 AI 기반의 노코드 플랫폼인 스마트 메이커를 활용한 SPI 방법론 개요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PI 방법론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전편에서는 노코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각 단계별로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노하우 등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